네,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 구글 폼으로 데이터들이 입력이 될 때 이렇게 발송하기 버튼만 누르면 바로 발송 완료로 바뀌고 언제 발송했는지 시간 뜨면서 이 받은 메일함에 이런 내용의 메일이 자동적으로 발송되는 그 과정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과정을 메이크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한번 참고해 보신다면 여러분 개인 업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이메일 자동화를 구현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메이크를 활용한 이메일 발송 자동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를 활용해서 이메일 발송 자동화를 좀 해볼 거고요. 사례는 어떤 교육을 신청을 받을 때 구글 폼 같은 걸로 처리를 하게 되면 데이터가 구글 시트에 많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폼으로 보내준 내용이 확인이 됐다. 당신이 폼으로 작성한 내용이 맞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 달라. 라는 메일을 보낼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메이크를 통해서 자동화된 이메일을 발송하는 거, 이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전체 워크플로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육을 신청하는 거 구글 폼으로 그걸 접수 받은 다음에 그거 관련된 확인 메일을 발송하는 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신청하는 신청자들이 구글 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구글 시트에 데이터가 수집이 되겠죠. 그때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발송 버튼을 통해서 그 드롭다운을 통해서 바로 지메일 발송이 될 수 있도록 이 워크플로우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적인 워크플로우만 한다고 하면 사실 세 개의 모듈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 해볼 건 이렇게 좀 상세하게 다뤄볼 워크플로우인데 라우터랑 업데이터 로우 모듈을 조금 추가를 해서 이 자동화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거의 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를 조금 구현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현하게 되면 이 기본적인 거는 당연하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상세 워크플로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내용 순서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부분 좀 다시 한번 먼저 이 워크플로우를 한번 구성했을 때 결과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각각 이거를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이 트리거부터 라우터, 그다음 지메일, 업데이터 로우 모듈까지 해서 하나씩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다룰 내용들은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맞춤식 이메일 발송하는 걸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교육 신청을 위한 양식이 있다라고 할 때, 뭐 메일, 이름, 부서, 과정, 언제 교육 받고 싶은지, 선호 날짜, 기타 요구사항 뭐 이런 식으로 폼을 만들고, 그랬을 때 신청자들이 폼에 입력을 하면 이런 데이터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 근데 항상 폼을 받다 보면 좀 폼을 제대로 안 쓴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모든 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발송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메일 발송이라는 이 드롭다운을 좀 만들어서 여기서 발송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때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홍길동이라는 신청자가 신청했던 과정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고 요 과정이죠 지금. 그리고 이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들 뭐 개발팀 희망일자 여기 개발팀 뭐 선호 날짜 그럼 요청사항 네 요청사항이죠 이거 이 내용이 자동적으로 발송이 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기 메이크에서 일단 자동화 설정한 거를 수신이 되도록 좀 한 번만 실행을 해 두고요. 밑에 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발송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조금 기다리게 되면 이렇게 발송 완료로 바뀌고 자동적으로 그다음 지금 제가 보낸 시간이 입력이 되고요. 이제 메일을 가보면 지금 방금 이렇게 새롭게 메일이 왔죠. 눌러보면 이름하고 이 사람이 신청했던 과정, 그러니까 입력했던 정보들 이렇게 나오면서 내용이 다르면 연락을 부탁드린다. 라는 식으로 지금 자동적으로 발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구현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지금 발송하기 버튼을 눌렀는데,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제 발송 실패를 누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잘못 눌렀다고 가정을 해보고, 제가 이번에는 발송하기가 아니라 한번 발송 실패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냥 메이크에서 한번 작동을 시켜놓고 이걸로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우측에 메시지가 나왔는데 발송하기를 누르세요라는 내용이 생겼고, 발송을 안 보냈으니까 시간도 안 뜨고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발송 완료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런 언스를 한번 더 눌러주고, 그러면 이제 발송 시간이 뜨고 메일을 들어가 봐도 지금 이렇게 메일이 온 걸 보실 수가 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발송 자동화를 구현을 할 수 있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메이크에서 데이터를 받을 때 이 H열을 기준으로 이 메이크가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다른 열들이 바뀌었을 때 N은 메이크가 동작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여기서 발송하기를 클릭했을 때만 메이크에서 그거를 수신하기를 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 H열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발송하기 완료 실패 세 가지를 놨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데이터에 들어가 보면 데이터 확인이란 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기준을 이 드롭다운으로 하고 여기서 항목을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항목을 선택을 하고 표시 스타일 그냥 저는 칩으로 했는데, 칩으로 한 다음 완료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유형 자체를 그냥 드롭다운으로 해서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메이크에서 첫 번째로 트리거를 사용하실 모듈이 왓치 체인지라는 모듈인데요. 한번 옆에 제가 똑같은 모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모듈이고요. 이걸 눌러 보시면 표를 add를 누르셔가지고 뭐 이거는 이름은 아무거나 적으시면 되고, 했을 때 여기 URL이 나오죠. 이걸 복사해 주시고요. 이 왓치 체인지 모드 모듈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려면 구글 시트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좀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확장 프로그램 눌러보시면 여기서 그 메이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확장 프로그램인데, 부가 기능에서 설치하기 눌러보시면 앱 검색에다가 메이크라고 쳐보시면 요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요게 생기는데요. 여기에서 세팅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우측 사이드바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거 웹풍 URL 여기다가 아까 이 URL 있죠? 이거를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시트 이름은 이건 뭐 선택 사항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시트 이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넣었고요. 중요한 건 이 범위거든요. 이거를 지정을 안 해주면 이 전체 어떤 열이든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다 그냥 이 모듈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기 때문에 이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 지금 H2부터 해가지고 뭐 계속 지정해도 되는데, 저는 한 100번까지 100까지만 지금 지정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세이브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성공적으로 저장이 됐다라는 내용이 뜨고요.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게 제대로 전송이 되는지. 이거는 제가 URL을 여기 있는 거 넣었기 때문에 이걸로 저는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데이터가 이 열에서 변경이 생기니까 지금 데이터가 들어온 거고요. 이 행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른 열의 데이터가 변경될 때는 얘가 반응을 안 해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뭐 여기다가 노트북 대여 필요합니다 로 수정을 해보면요. 지금 아무 반응이 없죠.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데, H열을 다시 뭐 다른 걸로 지워볼게요. 그냥 지우면 이제는 반응이 하죠. 이런 식으로 이 메이크 확장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트리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좀 라우터를 좀 설정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발송하기를 눌렀을 때만 메일이 발송이 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해볼까요? 그냥
한번 제가 바로 밑에서 유사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플로우 컨트롤에 들어가시면 라우터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이거는 뭐랄까 과정을 설명할 때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지금 만들어 본 거고요. 이렇게 만들면 이런 식으로 조건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넣은 거는 이 HR, 우리가 지금 이 컬럼이잖아요. 이 컬럼이 발송하기인 경우에 이 콜이죠. 여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이 필터를 설정을 한 거고요. 밑에는 뭐 추가적으로 설정을 한 건데요. IR로 돼 있는데 발송 시간을 기준으로 이 발송 시간이 없을 때 조건도 같이 포함시켰어요. 발송 시간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메일이 발송된 거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이 발송 시간 값이 없을 때에만, 그리고 발송하기인 경우에만,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하는 경우에만 지금 이쪽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밑으로 내려가는 조건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위에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지금 라우터 첫 번째 필터를 좀 설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메일을 보내는 거겠죠. 이 Gmail 모듈과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메이크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정 연동이 조금 그 과정이 조금 있기 때문에 설정해야 되고 약간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를 들면 지금 메이크에서 여기 보시면 이 헬프에 여기 헬프를 눌러 보시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커넥션에 구글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오어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찬찬히 보면서 그 GCP에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이거를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다른 자료들이 있기도 한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뭐 물론 저도 좀 보고 나중에 좀 정리해서 좀 이 계정 연결과 관련해서 조금 쉽게 좀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하는 건 어떨까 뭐 생각은 갖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지금 있는 이런 것들 아니면 다른 자료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연동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는 연동이 되셨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보낼 주소, 보낼 주소가 저희가 이 B컬럼이었죠. 제가 편의상 제 메일로, 아까 네이버 메일로 다 지정을 했는데, 어쨌든 B컬럼을 보낼 메일로 여기서 B컬럼으로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제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이 사람이 입력했던 과정 이거 나오고 뒤에 과정이잖아요. 끊기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부분만 매핑을 한 거고요. 이제 바디를 이 컨텐트, 그러니까 메일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건 이 메이크에서는 좀 플레인 텍스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HTML을 중심으로 좀 반영이 되는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HTML이 아니라 그냥 입력을 해도 인식이 되긴 하는데, 예를 들면 엔터를 치면은 줄바꿈이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띄어져 있는데 이 줄간격이, 이런 것들을 엔터를 치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엔터를 치면 똑같이 메일 내용에서도 이 엔터를 뜬 게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메이크에선 이게 제가 테스트는 해봤지만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HTML 중심으로 인식이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점들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보면 텍스트로 입력한 걸 HTML 형식으로 쉽게 바꿔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이 바디 부분에, 메일 내용 부분에 변환한 다음에 넣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매핑을 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매핑이 필요한 곳에 매핑이 된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매핑 해주시면 되고, 제가 HTML 사이트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그냥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이 메일이었는데 여기에 그냥 이걸 붙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입력이 됐는데 이렇게 바로 그냥 HTML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이 매핑이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뭐 이런 이름 부분, 영업팀,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을 그냥 매핑하는 걸로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쉽게 이 바디 내용 부분에 비록 HTML 형식을 위주로 메이크해서 인식한다고 해도 이런 메일을 충분히 쉽게 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OK 눌러주시면 이메일은 끝난 겁니다. 근데 저는 좀 한 가지를 좀 추가해 본 게 여기 데이터를 잠깐 보면요. 기본적으로 구글 시트에서 날짜 형식이 들어올 때 이런 식으로 뭐 여기 선호 날짜가 시간이 없는데 선호 날짜가 근데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오전 12시로 기본 설정으로 돼서 메이크로 전송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메일로 보내줄 때는 선호 날짜를 요것만 보내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없애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메이크에 이 날짜 형식을 조금 바꾸게 해주는 그런 함수들이 있어요. 여기는 format date랑 parse date를 써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건데요. 필요하시면 이거 보고 그냥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고, 만약에 좀 다른 식으로 날짜 형식을 바꾸고 싶다. 그럼 메이크에서 아까 제가 요거 여기 헬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쪽 헬프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다가 여기서 찾아보시면 뭐 여기다가 포맷 뭐 이렇게 치면요. 포맷 데이터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쪽을 한번 읽어 보시고, 어차피 요즘 뭐 구글 번역으로 다 좀 번역이 쉽기도 하니까요. 이거를 참고해서 날짜 형식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제가 여기 지금 적어 놓은 거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 참고로 포맷 데이트랑 파스 데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 데이트 앤 타임 달력을 누르시면 여기 펑션에 포맷 데이트랑 파스 데이트가 있거든요. 요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눌렀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니까요. 네, 이렇게까지 하면 사실은 이렇게까지만 하고 이후 모듈은 사실은 뭐 예외 처리나 어떤 확인 차원이라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렇게거든요. 지금 진행한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어서 나머지 남은 모듈 둘 다 업데이터 로우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 그리고 만약에 제페어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제페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이 바디 타입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플레인하고 HTML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지금 줄바꿈을 해서 그랬을 때 보내졌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줄바꿈이 잘 입력되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아까 메이크랑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좀 참고로 참고차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활용하시는데 뭐 큰 그렇게 문제는 없을 거거든요. 근데 다만 여기서 발송하기를 눌렀는데 발송이 제대로 됐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제대로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구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발송 시간으로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뭐 여기서 구글 시트를 들어가 보면 업데이터 로우라는 게 있어요. 이 모듈인데요. 이 모듈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참고로 뭐 시트를 연결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편하게 그냥 매뉴얼리를 선택하시고 이 시트 아이디라고 하면 그 URL이 보통 뭐 이런 식이잖아요. 여기에서 여기 D 옆에부터 이 에디트 전까지 요게 이제 스프레드시트 아이디인데 그걸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트 이름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이 로우 넘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와치 체인지 모듈로 왔던 데이터를 보면 이 로우 스타트, 로우 엔드가 둘 다 2번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의미가 이 2번을 의미하는 거라서 뭐 로우 스타트든 엔드든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컬럼 레인지도 그냥 A부터 Z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지금 HRL 발송 완료로 입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Gmail이 정상적으로 보내질 때는 아까 저희가 발송하기 일 때였고 여기가 발송하기 일 때였죠. 이렇게 되면 Gmail이 보내지고요. 그 이후에 HR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보내지고 나면 발송 완료로 이렇게 바뀌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기입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IR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송 시간을 넣고 싶었던 거잖아요. 이것도 포맷 데이트를 사용을 하는데 발송되는 시간이 지금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메이크에서는 now라는 이 변수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여기 달력, 아까 전에 포맷 데이트랑 parse 데이트를 선택할 수 있었던 부분에 가면 여기 변수 부분에 now가 있어요. 이거랑 포맷 데이트랑 합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시간을 시간, 분, 초까지 포매팅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발송되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 한번 눌러보고 여기서 발송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발송 시간이 지금 포매팅 돼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아까 포맷 데이트를 써서 시간, 분, 초까지 지정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나온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나우만 이렇게 만약에 적는다고 하면 발송하기를 다시 눌러보면 시간 자체가 포매팅이 안 돼서 이런 식으로 나 버려가지고 이게 한국 시간 맞춰서 UTC 플러스 아마 9일 거예요. 그걸 맞춰가지고서는 시간 형식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 형식을 그래서 썼던 겁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라우터에 이 다른 뭔가 조건을 넣어서 이건 이번엔 폴백인데 이거를 설정하는 방법은 일단 이 옵션에서 여기서 yes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의 의미는 원래 라우터가 조건을 이렇게 많이 걸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분기 처리를 다 하는데 다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그랬을 때 마지막에 해당되도록 경로를 설정을 할 거냐?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안 됐을 때 그때 이 경로를 지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경로로 가는 걸로. 그래서 여기서 yes를 선택해 주시면 그런 의미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첫 번째 조건인 이 HL이 발송하기, 이게 발송하기인 경우와 그 다음에 여기 발송 시간이 없는 경우, 초기 상황, 이게 아닌 경우는 다 폴백으로 해서 일로 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원하는 거는 여기 메시지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메일이 발송된 상태잖아요. 여기에서 발송하기를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지금 이미 메일이 발송이 됐는데 또 발송하기를 눌러서 보내주면 안 되겠죠. 그럼 메일이 두 번, 세 번, 네 번 많이 보내지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발송하기를 눌러보면 시간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메시지가 뜨도록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여기 업데이터 로우에다가 이 JR이었죠. JR에 그냥 이 내용을 기입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거 모듈을 위에서 만든 거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이 모듈을 카피하시고 붙여 넣으면 바로 그 안에 보면 설정이 다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뭐 지우고 여기 오류 메시지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니까요. 이거 참고 사항으로 이건 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한번 세 개 다 연달아서 한번 메일을 보내볼게요.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항상 작동되도록 이거를 스케줄링을 오케이 해주시고요. 보시면 이쪽에 온이 됐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거 한번 다 지우고요. 여기서 첫 번째 발송해보고 그러면 이렇게 시간 뭐 이렇게 되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잘 보내셨고요. 이건 아까 테스트 한 것들 그냥 이거는 일단 삭제를 하고요. 두 번째도 한번 보내보고요. 두 번째도 지금 잘 들어왔고요. 이렇게 세 번째도 해보죠. 볼까요 한번? 이렇게 잘 들어왔죠. 메일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잘 보내졌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아무쪼록 오늘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메일 자동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오늘 감사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